대표님께서는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귀농하실 분들이 특히 딸기를 선택할 때는 귀농을 지금 준비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기까지 네. 기간이 얼마나? 저는 사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2018년 초부터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제 제가 좀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있으면서 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결정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픈 중에 이제 서울과 공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6월 초에 이사를 하게 됐죠.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됐네요. 준비하시고. 예, 준비 기간은 이제 내려오기까지는 얼마 안 됐고요. 내려오기 전부터 주말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알아보고 뭐 이런 준비를 좀 했었고, 그리고 6월부터 내려오면서 바로 이제 공사 시작하고 시설을 시작을 했죠. 그럼 뭐 10개월밖에 안 됐네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좀 급격하게 진행을 하는 편이어서요. 이걸 시설 다 하고 심기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렸을까요? 거의 뭐 제가 좀 번개불에 콩볶아 좀 그런 것 같아요. 5개월이요? 네,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저같이 하면 안 된다. 준비 기간을 좀 갖고 여유롭게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네. 어떤 그러니까 이게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할 텐데 네. 누구한테 어떤 뭐 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력자가 있으셨다든지. 일단은 내려오게, 이제 공주를 선택해서 내려오게 된 계기는 이제 시댁 쪽 형님께서 딸기 농사를 하고 계셔서 가까이에서,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선택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 뭐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귀농 하시기 전에 어떤 그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안정적이셨나요?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좀, 제가 이제 영업 관리 쪽 중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연봉이 5, 6천 정도는 됐어요. 근데 그게 많을 때도 있고 그다음 좀 적을 때도 있고 약간은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예,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정작 다치다 보니까 그런 걸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나이가 들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그쵸.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그럼 왜 굳이 딸기를 선택하셨나요? 딸기요. 많은 사람들이 딸기를 좋아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뭐 국민 선호 과일 1위가 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생산자 입장이니까 저한테 소득이 되는 걸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짧으니까, 제가 내려와서 준비하는 동안에 소득이 끊어지니까
다른 작물이나 과수 이런 거에 비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그리고 해마다 이게 가격 등락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판매 부분에 대해서 딸기는 그야말로 뭐 좋은 과일이든 아니면 아주 거의 버려지는 듯한 그런 것까지도 다 수매를 해가니까, 네, 그런 면에서 판매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타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잼딸기로 다 가져가는데 뭐 다 잼을 만드는 건 아니고 딸기 퓨레를 만들어서 식재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재배하시고 계시는 딸기 품종이 몇 가지나? 네. 지금은 두 가지. 흔히 드시고 계시는 서량 딸기 하고요. 이제 대과종인 킹스베리. 네, 그거 하고, 내년도에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슬이라는 딸기인데요. 그건 고슬. 네, 네. 이제 제주도 말로 가을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계성 딸기라고 해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사철 내내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딸기예요. 지금 시설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재배동이 6동이고요. 한 동당 뭐 200에서 250평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육묘동이 2동 있어요. 하우스가 8동이고요. 지금 제가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게 8,003평방미터니까 한 2,400평 정도 되죠? 이거는 대지 면적일 것 같고. 네, 맞아요. 시설 면적으로는 한 1,000평 정도라고 보시면. 시설 면적이 약 1,500평 가까이, 네, 네, 된다고. 꽤 많이 하시네요. 딸기 하시는 분 지금. 그 정도는 해야 먹고 살 것 같아요. 아이고, 다 엉켜 있네. 지금 하시는 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수확주에서 유인을 해서 육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 유인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묘가 습한 환경이나 또는 뜨거운 환경에서 통풍이 안 될 때 가장 병이 잘 와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2줄 포트를 올렸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다 꽂고 뿌리가 내리면 이건 이제 또 잘라낼 거예요. 예, 그러면은 통풍 걱정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서 이제 또 그 냉수경을 돌려요. 지하수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공기가 또 올라오겠죠. 예, 그래서 온도를 좀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대묘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관부 또는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직경 1.2m 이상 이렇게 되는 걸 대묘라고 하는데요. 이게 클수록 더 크고 튼실한 딸기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화방 때 더 개수를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소득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코트에 꼽는 건가요? 네, 여기 이게 런너 핀인데요. 네. 이걸 런너라고 해요. 예, 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끝에서 또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런너가 계속 연결이 돼서 이제 저쪽 육묘장에 가면 제가 유인묘를 하고 있는데, 그건 모주를 심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걸 계속 연결해서 받거든요. 네. 이건 2줄만 받으면 되지만 거기는 뭐 6줄, 7줄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더 빨리 받고 더 튼튼한 묘가 되겠죠. 안에 환풍기 컨트롤 박스예요. 네. 네.
온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네. 이제 저는 지금 25도 정도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25도가 넘어가면 환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동별로 1동, 2동, 3동 뭐. 그럼 여기 시설에서 지금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양액 자동화할 수 있는 거고. 네, 양액. 개폐도 개폐는 저쪽에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 개폐도 이제 자동으로 그것도 하실 수 온도 있고. 세팅을 해놓으면 네, 이제 너무 더우면은 열어주신다는 예, 거죠? 일정 온도가 되면 열리고 음. 또 온도가 떨어지면 닫히고. 예,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 하우스 딸기 하우스는 보통 3중으로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1중에 대해서 제일 외부 쪽 책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액은 어디서 조절해요? 이게 양액기이고요. 네. 네.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게 시설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죠. 일단 여기에 이렇게. 예. 이제 이거는 지하수에서 끌어올린 원수이고요. 네. 이 지하수는 항상 14도 정도가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외부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14도면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죠. 예,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겨울에 이제 그 베드에 따뜻한 물을 이 보일러를 이 물을 데워가지고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딸기가 좀 더 봄인 줄 알고. 예, 따뜻하니까 환경이 빨리 있겠군요. 생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액이 A통, B통,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 pH를 조절하는 성분이에요. 여기에서 뭐 조절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EC나 pH 설정을 해요. 네. 예, 수치를 설정을 하고 제어해서 시간 단위로 들어가라든지 뭐 몇 번 설정을 한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 몇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구역 설정해서 어느 구역에 몇 초 들어간다 이렇게도 하고요. 딸기를 작물로 네. 선정을 하시고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요즘 또 많이들 귀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대표님께서는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귀농하실 분들이 특히 딸기를 선택할 때는 이것만은 꼭 챙겨봐라. 예, 첫 번째로 사전 준비를 잘 해라. 그리고 교육을 충분히 받아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라. 예. 그리고 세 번째, 물이 좋은 곳을 선택하라. 이제 물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든지 또 염분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물이 풍부해야 또 수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온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참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역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예 특화된 지역을 가면 판로 걱정을 안 하겠죠. 아니면 딸기가 귀한 곳을 가서 체험 농장을 한다든지 직거래를 하면 또 판로 걱정을 안 하게 돼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더 준비 기간을 오래 가지고 했더라면 여기 내려오지 않고 서울 근교에서 체험 농장을 하면서 직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직판.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굳이 뭐 누가 지인이 있는 곳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만큼 충분히 배우고 한다면 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구태여 이렇게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뭔가 희소성이 있는 곳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강원도, 뭐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전 지역에 다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어차피 시설 재배예요. 네. 그러면 그 환경적인 조건만 갖춰지면은 어디에서나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추운 곳에서는 난방비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또 서울에 가까울수록 어떤 물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직판으로 커버가 되니까. 네. 아, 그거 정말 꿀팁이네요. 그 해보지 않은 분들은 네. 모르시는 걸 것 같아요. 요즘은 현장 체험 학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하고 뭐 동호회나 지역 그 직장 단체들도 그렇게 많이 가고 하니까 현장 판매를 해서만 다 소비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